네. 자, 4월 3주차가 됐습니다. 오늘 장모님,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주일을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니까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체크를 해볼까요? 금요일날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미증시가 까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었고, 이제 이번 주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는다. 네. 이제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두 군데 다 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사실 지난주부터 발표하긴 했었는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다 정도 이렇게 됐었고 네. 아무튼 시장에서 지금 미증시를 보더라도 미증시에서 내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불안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불안한 종목군들은 사실 기술 중심의 성장주 이쪽이 그렇군요.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번 주에 테슬라라든지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애플이라는 이쪽 실적 발표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도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하고 공통점을 찾게 되면은 이 시크릿컬 안에서 산업재 이쪽에서가 확연하게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송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음식료 업종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시장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시장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 이 차별화가 더 확산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골라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배경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앞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았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쪽에 많이 갔던 부분이 지금은 유동성이 갈수록 축소된다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이게 더 확실한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자, 싹 정리되네요. 자, 그럼 이제 S&P 500 주간 차트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S&P 500 지수는 2.13%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P 500을 이제 주간상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내려왔네요.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주간상에서 그림상으로 전체를 볼 때는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아,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재는 뭐 그렇게 그림상으로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가 있듯이 네.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를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국가별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밴드인데 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P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는 19.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그 외적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네요. 굉장히 높은 편인 거고 그 외적인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도 현재는 지난 5년간의 평균보다는 낮게 형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증시를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도 사실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못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시장 전체보다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P 500 중에서도 또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하락 자체도 셌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반등도 또 강하게 나왔다가 바로 또 조정을 받은 케이스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한 주로 볼 때는 2.6% 정도 하락을 했다 되지만 2주 동안에는 네. 이제 거의 8%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중간 맞다라는 잘 때 소폭 아래로 내려왔다 정도 이렇게 네.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나스닥이 더 약세 띄는 배경은 현재 기술주 대표되는 성장주들 이쪽에서가 하락이 좀 세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S&P 전체를 봤을 때 19% 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 9.5%고요. 예. 소재가 12.4%, 산업재가 17%,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가 11.9%.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밸류 자체가 싸다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중간마디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네. 사실 이들 기업들의 주가 자체는 52조 신고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밸류에이션이 싼 곳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밸류가 싼데도 주가는 올라갔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 이쪽에 관련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IT 같은 경우라든지 23%. 이제 IT 경기 소비재, 또 예. 필수 소비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퍼 자체가 21.6%, 23.8%니까 높네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쪽은 빠졌는데 높다는 얘기 뭐냐면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높은데 눈높이마저 높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통 상황이군요. 밸류 자체가 예. 싸게 만들어지려면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첫 어떤 번째가 겁니까? 주가가 크게 빠져가지고 밸류가 싸지거나 그렇죠. 또는 실적이 좋아서 밸류가 싸지거나. 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유지가 되면서 밸류가 낮아진 케이스. 반대되는 케이스는 주가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역시도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밸류가 아직까지 하락이 낮지 않은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봐도 딱 이렇게 갈리는 게 딱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또 차트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민감주 보게 되면은 쪽이라, 예. 미국에서 이제 시크릿컬 쪽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시크릿컬이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된 쪽을 그렇죠. 주로 얘기하는데 예. 이 중에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의 시가총액 비중하고 네. 또 IT하고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인터넷 플랫폼 쪽을 맞아요. 얘기하시면 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시가총액 비중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익 비중입니다. 아,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예. 예전에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000대 초반을 전후로 해서 이때는 비중 자체가 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치솟았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실적이란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를 IT 버블이다라고 했던 시기가 기대치로만 이 시기였던 간 거죠. 거죠? 예. 단순 기대치로만 갔던 시기였던 아.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예. 이제 시크릿컬 쪽에서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IT 쪽과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가 비중이 33%대까지 올라갔던 케이스고요. 음.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한 29.3% 정도 돼 있는 케이스인데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익이란 부분인데 네. 이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80년대나 뭐 90년대까지는 시크릿컬이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던 예. 시기였고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익 자체가 30.7%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24.3%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파란색 화살표 보셔야 네. 됩니다. 그럼 네. 현재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가 이익배 비중이 24.3%인데 그렇죠. 현재 시가총액에서 29.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여전히 이익 대비해서는 비싸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시크릿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중반 이때가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았던 시기.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40.3%까지 이익이 나왔다가 그 부분이 크게 떨어져서 거의 15%대 초반까지도 떨어졌다가 이 부분이 현재는 19.7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은 18.8%니까 아직까지 이쪽은 시가총액 비중 대비 아직은 반영을 다 못했다 됩니다. 아. 근데 올라갈 수도 앞으로의 있고. 이제 시장을 네.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앞으로 시장 자체가 물가라는 게 지금 현재 피크아웃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 전에 제가 원자재 갖고 얘기를 해드릴 때 유가 자체가 지난 예전에 2011년도 그때 자리 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그러니까 유가가 고가가 나왔다 해서 바로 80불 이하로 떨어지거나 90불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거의 천천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결국 시크릿컬 쪽에서가 앞으로도 이익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하향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오르든 내리든 살짝 완만하게 움직인다라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은 조선기계였습니다. 강력합니다. 사실 조선기계에서도 예. 조선주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다는데 조선주가 대표적인 조선사 4개사가 평균 상승률이 20% 전후를 뽑아줬으니까 평균이요? 평균적으로 20%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굉장하네요. 이렇게 네. 되고 물론 기계 안에서도 강세 띈 쪽이 있었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나중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맞아요. 해소가 돼서 복구를 할 때 네, 그때 네.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두산 거네요. 바켓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예, 예. 반면에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그 외전 쪽에서 좀 빠졌던 케이스고요. 깎았군요. 그다음에 철강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철강은 대형 철강은 아직까지 수급이 약한 케이스인데 중소형 철강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도 상당히 강했고요.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려아연이라든 이런 비철금속도 강세 띄었고 LS 같은 구리라든 이쪽 관련 쪽도 상당히 강했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자동차가 좀 강세에 띄었다가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이 남아는 있지만
IT와 자동차가 3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케이스였는데 그랬죠. 자동차는 3월 중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점 아닙니까 그러면? 저점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예.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IT 내에서도 전체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IT에서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 이쪽에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건설이 좀 하락이 있었는데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사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에서 이제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을 전체 올렸죠. 예. 원가에서 한 3%씩 차지를 한다 보니까 한 6%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철강 가격이 올라갔다가 되면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0%도 감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차지를 많이 한다. 예. 그죠. 근데 이제 영업에서 그 정도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건설 역시도 산업재이기 때문에 네. 가격 전이가 좀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가 역시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IT와 서비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뭐 52주 신고가를 보였으니까 이쪽 차익실현이 떨어졌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가 계속 강한 가운데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수급도 어떻게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그래요? 부분이냐면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2천억을 팔았으니까 네. 여전히 매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전주가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 반면에 기관에서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기관의 매수가 앞전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만 중심으로 해서 네. 매도 매수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지난주부터는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쪽에서가 매수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돌아서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신과 사모펀드가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예. 이쪽 역시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네. 경우는 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1조 2,400억에서 약 1조 가까운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한 반도체였고요. 완전 쏠렸네요. 그죠? 그 외적으로 이제 성장주에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매도가 있었고 반면에 투시라든지 사모펀드에서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내에서는 지금 현재 투시라든지 기관에서는 이제 성장주 내에서 유일하게 산다가 되는 것이 네. 2차 전지주인데 2차 전지에서도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을 선별한다 됩니다. 잘 골라야 되네. 그 외적으로 네.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 산 게 자동차와 그다음에 조선을 사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적일까요? 왜냐면 이틀 동안 샀다가 산 만큼 파는 거라서 거의 또 그게 누적이죠. 예. 누적이니까 누적이니까. 이틀 동안 산 거를 다 팔고도 더 파는 거죠. 더 판 거군요.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에너지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강세를 띠다 보니까 네.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신흥 국가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신흥국 전체로 볼 때는 바닥이라는 논리도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다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 다루는 거, 예.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 안 들어오면 안 그러니까 되는 여기서는 거군요. 빠진다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락 쪽에 많이 매도를 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포지션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많이 매도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네. 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그렇죠.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좀 확언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또 업종별 비교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또 왜 이렇게 전기전자 보냐면 쪽으로. 비슷하진 예.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시장에서 신흥시장 전체에 대한 ETF는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관련된 ETF에서는 매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쪽으로. 현재 대만과 국내 증시를 비교하게 되면은 대만 증시도 국내 증시보다 확연히 강했었죠. 네. 강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IT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만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대만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70% 없죠. 니까. TSMC가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IT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네. 제가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증시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보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차별화됐죠. 저점을 깨거나 네. 불안한 종목이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불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연결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연결된 거죠. 그래서 IT에 대해서가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한 비중이 원체 높고 네. 그 다음에 뭐 L전자나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IT 쪽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렇군요. 반대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쪽이 산업재라든지 경기소비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도 들어온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쪽과 나간 쪽이 있으니까 국내 증시가 여기서 지수 자체가 왜 추가적으로 그다 하락을 더 안 하냐라고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세를 그 안에서는. 하는 쪽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예.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는 IT에 대한 비중이 원체 높으니까 네. 이쪽에서는 IT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TSMC가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는데 네. TSMC도 주가가 밸류가 싸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차익이 떨어진다면 더 빠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한국보단 대만이 더 뭐 아니면 도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기전자 업종 좀 더 자세하게 좀 체크해 주시네요. 네, 예. 전기전자 업종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을 깼습니다. 네. 다만 IT 업종 지수를 볼 때는 네. 저점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의 도달했네요. 네, 이 자리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이라 코로나 때 2020년 대비 상승폭 대비해서 38.2%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있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직전에 저점을 깼지만 네. LG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강했고요. 그쵸.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는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는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박스를 만들어주는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현재 반등 지켜진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T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오랜기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메리트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사실 메리트가 현재는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을 주지 않으면은 당분간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영향력이 큽니다. 자,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좀 체크해보죠. 주간 단위입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 보면 결국 계속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다 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상단자를 넘어가려 할 때 삼성전자나 자동차 3월 중순까지 이쪽이 약했으니까 그쵸. 이쪽에서가 상승을 눌렀다가 되는 거고 네. 다시금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가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 실적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생각해야 돼요. 된다. 예, 예.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는 국내 증시 전체 펀은 낮춰졌죠 오히려. 그렇죠. 9.2%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나 L전자나 이쪽이 실적이 좋게 나오다 반영이 보니까 된 거고요. 그 부분에서가 밸류가 더 싸진 케이스가 된 네, 거고요. 네. 근데 업종 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국내가 9.2%인데 신흥국 전체로 볼 때도 네. 근데 나머지 신흥국 전체로 볼 때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여전히 밸류가 싸다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대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IT라든지 뭐 통신 서비스, 인터넷 쪽 이런 쪽은 여전히 비싸다 되는 거고요. 약간 미국 증시 차트랑 거의 똑같은 거의 거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자체의 동조화보다는 네. 업종 종목별 동조화인데 이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 맞물려 가니까 소재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이 확실히 좀 더 강하다는 게 있습니다. 네, 종목 고를 때 이렇게 박스 중심으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딱 중간 마디짜리 때에서 맞고 지금 2주 동안 조정을 받았다 그러네요. 그랬죠. 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더 받을 거냐 이 부분은 2차 전지와 그 게임 엔터 이쪽이 현재는 대부분의 코스닥에서 시총 차이는 상위를 찾아오기 때문에 네. 이쪽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쪽이 2차 전지 쪽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 테슬라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900포인트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월 3주 차입니다. 중요 이벤트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 어느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GDP 성장률이라든지 중요하죠. 그 네. 외적인 경제 지표 있는데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안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예. 경제 봉쇄했던 만큼.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그래서 지준율이라든지 다른 부양책으로 쓴다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봉쇄했다는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 발표가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미국 것들이 쪽은요? 예, 네. 아무래도 국내에 영향 많이 미친 쪽이라서 네. 이쪽이 이제 수요일날과 목요일날 오전에 다 발표를 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중요하다 싶은 쪽이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도 현재는 인터넷. 예. 저점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실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점을 약간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되는 거고요. 우려되네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발표하고 예. 그다음에 KB금융신한지주, 현대건설까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수 전망도 잠깐 해주셨는데 짧게만 좀 볼게요. 네, 지수는 이제 2650에서 2770, 한동안 여기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됐을 때,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줄 업종이 하나, 두 개 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905에서 935포인트. 그러니까 중립보다 조금 아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계시는 섹터 업종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철강, 비철금속은 뭐 신고가 나온 쪽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이제 반대 못 나온 쪽은 반대 못 한다 정도인데 여전히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다가 되고요. 네.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된다 이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2분기부터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증권은 여전히 바텀 피싱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유라든지 이쪽은 실적이 여전히 좋다 되고 기계 같은 경우도 요 근래 들어서 강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3월 18일 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목표가 달성했고 수익률이 41%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난주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네, 네, 저렇게 네.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앞전에 올해 초에 배열 산다라 있는 쪽에서 조선 봐야 된다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이 우선은 마디 하나를 뽑을 때 가격이 15만 좀 안 된 자리입니다. 그랬군요. 14만 7천 6천 자리인데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거의 현재는 중심에 서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이쪽에서 바로 다이렉트 가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숨고르기 최소 일주일 이상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목표가 달성한 현대중공업 말씀 좀 드렸습니다. 41% 수익률이고요.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선진을 가져왔는데 네. 선진이라는 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리오프닝이 네. 본격화되죠.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단순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네. 화장품이라든지 기존의 리오프닝을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만나서 회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놀 수가 있죠. 그거 있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배합사료하고 양돈 식육과 육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가 되는데 안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 높다 보니까 예.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육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입산 소고기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정도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소비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여행 캠핑이나 더 많이 수요가 커질 테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가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매출이 증가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퍼 자체가 뭐 비싸지도 않고 네. 자산 가치도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공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차트 차트를 볼게요. 간단히 보도록 하죠. 선진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향했던 부분이 이제 올라온다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사료 쪽에서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쪽에 있는데 네.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은 이제는 육가공 이쪽에서 얻어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좁은 박스권의 상단 윗자리 그러니까 12,700원에서 13,100원에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손절은 11,700원, 그 목표가는 15,5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난다. 이제 거기 쪽에서 이제 또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이런 사료 쪽으로 연결을 해보셨습니다. 선진이었으니까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